이 목술것.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정신이세요? 그래 이거사 제정신이다. 너 어제부터 뭐하고 돌아다닌 거야? 저는 정미숙,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30년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퇴직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가요. 남편은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오늘도 저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바깥 풍경이 노란빛으로 물들었네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지만 가끔 텅 빈 집안에서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동네 합창단과 시니어 영어교실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오늘은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에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문득 안경은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맡, 서랍, 주방까지 뒤졌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또 이런 애 어디다 뒀지? 결국 안경은 제 머리 위에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웃어넘기곤 했죠. 합창단 연습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이들 생각을 했어요. 아들 준호는 서울 강남에서 IT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죠. 3년 전 지원이라는 디자이너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지원이를 만났을 때 세련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딸 수연이는 대형병원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합창단 연습실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랜 교직 생활로 사귄 친구들이 많았던 저는 합창단에서도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연주회 준비로 2시간 동안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면서 친구 영숙이가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오늘 목소리 좋던데?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이번 주말에 우리 준호네 가려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그래. 아이고, 좋겠다. 그 예쁜 며느리 본다고 설레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지원이를 만나는 건 조금 긴장되는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화려한 옷차림과 항상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제 소박한 생활 방식과는 달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서. 무슨 일이니? 걱정되는 일 있어. 아니, 좋은 소식이야. 주말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궁금증에 잠겼습니다. 어떤 소식일까? 문득 지원이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할머니가 될 생각을 하니 행복한 상상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주말이 되고 저는 서울행 전철에 올랐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는 제가 지원해준 돈으로 구입한 곳이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아파트 구입 자금의 절반을 주었죠. 딸 수연이에게도 같은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원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응, 먹고 왔어. 준호는? 곧 올 거예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원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원이는 최근 구입했다는 새 명품백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표정 관리를 했죠.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이었으니까요. 준호가 들어오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드디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정말? 아이고, 얼마나 됐어? 12주 됐어요. 어머님, 안정기 접어들어서 이제 말씀드려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아기가 태어날 세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할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설렘과 기대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원이의 결혼식이 있던 날을 생각해 봅니다. 3년 전 화창한 봄날, 남편 없이 맞이한 첫 가족 행사였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죠. 남편이 이 순간을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원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세련된 인상이었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는 그녀는 항상 트렌디한 옷차림과 센스 있는 말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하지만 저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교사였다면 지원이는 화려함을 좋아하는 도시 여성이었죠. 결혼 후 지원이와 준호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1억을 지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시작하길 바랐거든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돈은 언제든 도울 수 있어? 엄마, 너무 고마워요. 꼭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아이들이 분당에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지원이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죠. 어느 날 수연이가 놀러 왔을 때였어요. 엄마, 오빠네 요새 안 내려와요? 바쁘대. 지원이도 회사 일이 많나 봐. 그런가? 근데 엄마, 지난번에 강남에서 지원 언니 봤어요. 친구들이랑 비싼 레스토랑에서 나오더라고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못 본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원이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초대해 식사할 때였죠. 지원아, 요즘 회사 많이 바쁘니? 네, 어머님, 프로젝트가 겹쳐서 야근도 자주 해요. 그렇구나. 힘들겠다. 수연이가 널 강남에서 봤다던데 못 봤어? 아, 그랬어요? 언제요? 아마 회사 동료들과 있었나 봐요. 못 봤네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간 눈을 피하는 모습이 의아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가구나 가전제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원이는 항상 세일 때 샀다거나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비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너희 요즘 살림이 넉넉해 보이네. 회사에서 월급이 많이 올랐니? 아니요, 평범해요. 왜요? 그냥 집에 물건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 그거요? 지원이가 디자인 업계라 할인도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나 봐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원이의 부모님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아들 부부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싶지 않았죠. 한 달에 한 번, 지원이는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여성들끼리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때마다 준호는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밥을 먹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주말, 수연이가 전화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오늘 강남 백화점에서 지원 언니 봤어요. 근데 뭐?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다면서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멀리 있어서 그냥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이가 준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지원이 여행 잘 갔니? 네, 어제 출발했어요. 제주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언제 돌아온대? 내일이요. 왜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이가 백화점에서 본 건 분명 지원이었어요.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 백화점에 있었던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떠다녔죠. 지원이가 준호를 속이고 있다면 그 남자는 누구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교사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준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내일 서울에 볼 일이 있는데 잠깐 들를까? 내일이요? 좋죠. 지원이도 오후에 돌아온대요. 그래? 그럼 나도 오후에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지원이가 정말 제주도에서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맞이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요. 우진이가 태어난 날 병원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수연이는 간호사라 병원 사정을 잘 알아서 가끔 분만실에 들어가 상황을 확인했죠. 수연아, 어떻게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아직 초산이라 시간이 걸려요. 3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준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알아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지원이와 우진이를 만났을 때 지원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작은 우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사랑스러웠죠. 지원아,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가 됐네. 어머님,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제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산후 우울증이려니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우진이는 예쁘긴 하네요.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아기용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는 듯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우진이가 우리 집 장손이잖아. 당연한 거지. 우진이가 태어난 후 아들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우진이를 데리고 분당에 내려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우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일주일만 안 봐도 달라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손자를 보러 올 때마다 저는 교통비와 용돈으로 20만 원씩 주었습니다. 지원이가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줄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엄마, 이러다 우리가 엄마 돈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지. 나중에 너희가 나 챙겨주면 되는 거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오빠네 요즘 매주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 우진이 보여주러 오지? 그것도 있겠지만 오빠가 엄마가 주시는 용돈 때문에 오는 것 같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우리 병원에 오빠 친구가 있거든요. 우연히 들었대요. 오빠가 엄마 만나고 오면 항상 용돈 받아온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지원이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려고 해요. 벌써? 우진이가 아직 어린데. 그래도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힘들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너무 어리고. 그래서? 혹시 엄마가 우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마다 저희가 데리러 올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이를 돌볼 자신이 있을까?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건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손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원이 부모님은 어때? 서울에 계시잖아. 처가에선 어렵대요.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마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우진이는 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원이가 일주일 동안 머물며 우진이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분유 타는 법부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우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지원이가 복직한 후 준호는 퇴근길에 종종 들러 우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분당까지 오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죠.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우진이 보면 피곤이 다 풀려요. 그래도 매일 오는 건 힘들지. 주말에만 와도 돼. 아, 그런데 엄마가 매주 주시는 용돈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수연이 말이 맞았나 봐요. 매주 내려오는 이유가 용돈 때문이었던 걸까? 하지만 준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했기에
차라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줄게. 무리하지 말고 주말에만 와.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지원이 복직하고 우진이 크면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 위해 써야지 어디에 쓰겠니? 그렇게 저는 손자 우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낮잠을 재우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우진이의 첫 뒤집기, 첫 옹알이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새 제 건강도 신경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거든요. 정기 검진 날짜가 다가왔지만 우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는 어려웠어요. 지원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원아,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 어머님, 저 지금 천안에 출장 와 있어요. 이번 주 내내 교육이라. 그래, 준호는? 준호 오빠도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할 것 같대요. 결국 병원 예약을 미뤄야 했습니다. 우진이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혈압약이 떨어져가는 상황이 걱정됐어요. 다행히 담당 의사가 일주일 후로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 금요일에 병원에 가야 해? 금요일이요? 몇 시예요? 오후 2시. 알겠어요. 제가 휴가 내고 와서 우진이 볼게요. 엄마는 병원 다녀오세요. 약속한 금요일, 준호가 우진이를 보러 왔습니다. 지원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대요. 준호는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우진이와 공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았어요. 준호와 함께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준호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분당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죠. 서울에 도착해서 준호와 우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원이는 언제 들어온대? 곧 올 거예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온대요. 준호의 집에 도착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혈압약을 며칠 못 먹어서 그런지 두통도 심했습니다. 얼른 쉬고 싶었죠. 준호야, 나 좀 쉬어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 네, 엄마, 우진이 방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사실 지원이에 대한 의심은 우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 비싼 가방들, 그리고 자주 바뀌는 핸드폰까지 두 사람의 월급으로 감당하기엔 많은 지출이었어요. 우진이가 태어나기 2달 전, 저는 준호와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죠. 준호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희 돈 걱정 없니? 갑자기 왜요? 그냥 지원이가 항상 비싼 물건들을 사는 것 같아서. 난 그냥 너희가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 잘 지내요. 그 말에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진이가 태어난 후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원이의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아기 울음에 짜증을 내고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 있기를 싫어했죠. 어느 날 우진이를 돌보기 위해 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지원이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디 가니? 친구들 만나러요.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그래, 나가서 기분 전환하고 와. 우진이는 내가 볼게. 고마워요. 어머님,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날 저녁 지원이는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났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요즘 자주 이래요.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힘들겠구나. 아기 엄마가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날 밤 우연히 지원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베란다에서 지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힘들 것 같아.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그래, 다음에 보자. 나도 보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원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야, 지원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지? 네, 육아가 쉽지 않나 봐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어? 다른 이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준호의 반응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의심만으로 아들 부부의 관계를 흔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지원이가 우진이를 저에게 맡기고 복직한 후에는 더욱 이상한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고는 서울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목격했죠. 천안에 출장 간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도 봤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수상한 정황들 뿐이었죠. 준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됐어요. 합창단 친구 영숙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무슨 일인데?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 자꾸 거짓말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혹시 다른 남자?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확신은 없어. 증거가 필요하겠네. 그냥 의심만으로 말하면 네가 오히려 시어머니 노릇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 맞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아들에게 물어볼까? 어떻게 하면 증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렇게 영숙이의 아들 현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현우는 경찰서 형사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 제자였죠. 10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니한테 고민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현우야, 부탁이 있어서. 망설이다가 지원이에 대한 의심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선생님,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행동 패턴을 살펴보세요. 외출할 때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그리고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죠. 그렇겠지? 선생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분의 사진과 자주 가는 장소 좀 알려주세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자의 도움으로 지원이를 감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이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 바에서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2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네, 사진도 찍었어요.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받아보니 지원이가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장면도 있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선생님,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해요. 아드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현우야. 결국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 하기는 좀 그렇네. 무슨 일인데요? 걱정되게.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엄마가 좀 찾아볼 게 있어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속고 살게 될 테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혈압이 자주 올라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진이와 준호의 문제가 더 급했어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싶었어요. 지원이가 거짓말하는 현장을 함께 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금요일 현우의 도움을 받아 준호와 함께 지원이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연히 지원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던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준호가 우진이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신 후에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괜찮아. 바로 내려갈게. 아니에요. 지원이도 오늘 일찍 들어온대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해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받았죠. 최근에 혈압이 불안정해서 약도 바꿨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요. 서울에 도착해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진이를 재웠어요. 지원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지원이는 언제 온대? 곧 올 거예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온다고 했어요. 준호야, 나 좀 쉬어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 네, 엄마, 우진이 방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우진이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두통이 심해 약을 먹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우진이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어요. 방을 나오니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우진이는 혼자 깨어 울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다니. 우진이를 달래주고 있는데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는 요즘 반짝이는 물건에 관심이 많아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어요. 우진이가 화면을 건드렸고 마침 스피커폰 버튼이 눌려 통화가 연결됐죠. 준호는 항상 스피커폰을 자주 써서 버튼이 쉽게 눌리게 설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여보, 당신 어머님 오늘 자고 간다고 해서 나 오늘 밖에서 자고 들어갈 거야. 갑자기 자고 가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좀 쉬어야 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내일 먹을 음식도 없는데 네가 잘 챙겨드려. 나는 쉬다가 오후에나 갈 테니까 알았어?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짜증나 진짜. 네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좀 받아놔. 나도 일 때려치우고 놀 거니까.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주시면서 왜 잠까지 주무시고 가시는데? 결혼 잘못했어 진짜.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원이가 평소에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준호를 흔들어 깨웠어요. 잠에서 깬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방금 지원이 전화 왔었어. 네, 뭐라고 했는데요? 밖에서 자고 들어온데 내가 여기 있어서 짜증난다는 투였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지원이가 그럴 리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직접 들었어.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너에게 한 말이야. 그런데 지원이가 어디서 자고 온다는 거죠? 그건 모르지. 근데 준호야,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우진이 태어나고 지원이가 많이 변했어요. 산후우울증인가 싶어서 참았는데. 산후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니? 엄마, 그렇게까지는. 그럼 어디서 자고 온다는 건데? 친구 집. 그런 말 믿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다 되어서야 지원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아, 어디야? 걱정했잖아. 미안해. 친구네서 자다 보니 늦었네. 어서 들어와. 우리 얘기할 게 있어. 1시간 후 지원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아직 계셨어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너는 어디서 잤니? 친구네요. 술을 좀 마셔서. 어느 친구? 그냥 회사 동료요. 정말이야? 지원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는 모습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아, 어제 네가 전화했어.